트리커스를 만드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계산법이라든지 전개법, 공식법, 파이브서나 수학성법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출발 물질이 이제 바륨이나 티타니아의 용액 내에서의 거동의 차이점에 기인하여 용액 내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질 TOC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정질 파티클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이제 수열 합성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졸개법을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졸개법이라는 이제 용액으로부터 생성된 기본 입자들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단분상 부형 입자를 생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응용을 거쳐가지고 이제 렌스나 사랑이라든지 필링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출발 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티타니아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이제 전이온소인 경우에는 수용 내의 반응성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반응성을 지연시켜주기 위한 이렇게 알코올 교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로라이드 물파이드 반응, 또 이제 아스티엑시드나 이제 아스틸 아스톤 같은 것을 티타니아 출발 물질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프리커서를 생성시켜가지고 반응성을 이제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겔졸 메소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겔졸 메소드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겔졸 메소드를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결정성 BHRC 만드는 방법으로 BHR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기 위한 이제 온도를 올려줘가지고 용액 내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와 같은 반응에 의해서 결정성 미분체가 생성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만 과연 단순하게 용액 내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결정성 미분체를 생성시킬 수는 없지 않나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용액 수혈합성법을 사용하지 않고 결정성 미분체를 한번 생성을 시켜보자. 그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제 겔졸법을 생성을 하게 됐었는데 일단 갤레이션 공정에서 이제 바륨이나 티타니아가 화학적인 폰디어라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않더라도 공간적인 배열은 이제 균일하게 겔 내부에 존재하지 않겠나.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원인이고 또 이제 반응 조건을 변화시킴에 따라 가지고 생성된 겔 내의 미분체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 크기를 균일하게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겔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 크기가 균일하다면 그들에 의해 가지고 생성되는 최종 입자도 구형이면서 균일한 입자 분포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에 의해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제 바르마스테이트의 거동 수박물질로서 바르마스테이트하고 티타늄 이소토스까지 사용했는데 바륨 같은 경우 반응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용액 내에서의 그 거동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도 증가하는 원인, 또 입자 사이즈 조절, 또 이제 구형 입자가 될 것인가, 또 반응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제 캐시네이션 온도에 의한 결정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일륨 이소토폭사이드나 바륨 아스테이트인 경우에는 BHRC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됐던 출발 물질입니다. 일단 이제 스타일륨 이소토폭사이드와 아스테엑시드를 반응시켜서 티타니아 이소토폭사이드 반응성을 좀 떨어뜨렸고 거기에 이제 바륨 아스테이트를 첨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혼합 용액을 이틀 동안 에이징을 시켰습니다. 갤레이션 과정이죠. 갤레이션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미세 입자의 균일한 폰디어라고 하고 있는 게 형성이 될 것이고 여기 이제 KOH를 첨가시켜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습니다. KOH를 사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륨 아스테이트 바륨 소스 BA 플러스 2가 이온이 반응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KOH를 사용을 해가지고 축중합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KOH를 사용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겔졸 메소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졸개법에 의해 가지고 숙성 공정을 거치지 않고 용액 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미분체를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와싱을 하고 와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수촉매도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와싱 공정은 거치지 않고 XRD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범 그래프인데 처음에 보았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XRD 결과를 얻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와싱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와싱을 해보니까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한 바리 마스케이트 피크가 결정성이 있는 것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면 과연 와싱에 의한 제거된 것은 무엇인가? 제거된 거에 대한 이제 XRD 분석을 JCP 카드는 이제 좀 많이 뒤졌습니다. 많이 뒤져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바리 마스케이트 피크랑 거의 유사한 피크들이 이제 와싱하지 않은 파티클 내 공존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발음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화학 양력적으로 1대1의 화학 조성을 갖고 있는 미분체를 생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와싱하는 공정에 의해 가지고 발음 이온이 속출된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은 추가물질로 바로 아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아스테이트 자체가 이제 본드 결합이 깨지지 않고 결정 형태를 pH가 상당히 높더라도 유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 아스테이트의 분자 구조가 이와 같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본드 결합이 다 깨져가지고 이온 상태를 100%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 이와 같이 이제 바로 아스테이트가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밸레이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바리움 소스의 공간적인 배열, 현재 스타일 소스의 공간적인 배열을 일단 균일하게 시키고 이번째 겔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인자 크기가 균일하다는 구성 입자가 어떻게 되지 않겠나. 또한 이제 유형의 화학 반대에 의해서 공간적으로 균일하니까 결정적인 미분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제 겔레이션을 첨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생성된 겔 같은 경우는 비정지이지만 pH 농도가 3노르말 정도 되면 거의 완벽한 큐빅상의 pH였어요. 이걸 생성시킬 수 있었으며 아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수혈성법까지도 포함하더라도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발표된 논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이건 이제 반은 이제 45도씨에서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온도적인 측면에는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결정성 미분체가 생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인터사이즈 공포인데, 일노르말인 경우에는 이제 구형 입자가 되지 않았지만, 한노르말, 오노르말인 경우에는 이제 마치 이제 모노디스퍼스나 구형 입자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겠고, 이제 일노르말인 경우에는 pH 영향이 겔 자체가 이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덩어리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반응 온도에 의한 데이터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25도씨인 경우에는 이제 결정성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5도 이상에서는 결정성이 우수한 pH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수 온도에 따른 셀 분석 결과인데 25도씨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1노르말에서 시켰던 것과 같이 이제 겔 결과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었으며 온도가 증가하게 따라 구형 입자가 생성되었고요. 일단 크기는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겔별법에 의한 미분체 생성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45도씨에는 이제 형성된 겔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 배열이 좀 틀리죠. 배열 틀린데 이건 이제 50마이크로 정도 되는 상당히 이제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반응 온도가 진행되에 따라가지고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큰 덩어리는 계속 이제 없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구형 입자들이 생성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반응을 돌리면은 거의 겔이 해결해가지고 최종 입자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형 입자가 생성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어떤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입자가 생성이 되었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상당히 확대된 그림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체, 상당히 작은 미분체들이 이제 응집돼가지고 이제 구형 입자가 생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었고, 이 그래프가 제시하는 것은 반응 조건에 따라가지고 겔레이션 공정의 여러 변수라든지 그런 걸 바꿔가지고 우리가 기본 입자의 크기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은 최종 입자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입자 크기에 대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SRD 분석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유사한 입자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로로만에서 가보셨듯이 이제 비정기상이 나왔던 이제 파티클인데 타소 온도를 원래대로 이 TRC가 생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일로로만 25도씨에서 반응시킨 경우는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며, 이거는 이제 아까 구형 입자가 생성된 성노르말에서 이제 제외된 성노르말의 KOH 정도에서 45도씨에서 반응시켜서 생성된 미분체에 대한 엑스라는 결과인데, 900도 정도까지 이제 하소 온도를 올리더라도 엑스라드 피크 인피소티에는 거의 영향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영향 내에서 거의 완벽한 BKOC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그래프를 이제 중요한 피크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하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이제 엑스라드 데이터가 조금씩複杂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차는 변하지가 않지만 결정 크기는 거의 하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이제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런데 TJ 데이터, TJ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제 에시토라든지 결정 내부에 있는 OH, 이 같은 것이 이제 날아가면서 결정 거리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아까 그것도시에서 본 데이터는 이제 촌도시에서 화소시켰던 그 미분체에 대한 결과인데, 촌도시에서 BATRS인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피크가 달라지느냐에 따라 가는데 큐빅 사이냐, 스트라우말 사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촌도시에서 생성된 미분체에서 완벽한, 물론 이제 1100도나 1200도까지 하소 온도를 증가시키더라도 이제 저 부분 테트라오멀리티를 나타내는 그 XRD 분석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도씨 정도의 하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거의 완벽한 테트라오멀상을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결정성이 우수한 미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열합성법인데, 수열합성법인 경우에도 테트라오멀 상이 나타나기 위해 가지고는 한 1100도 정도 이제 온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결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BATRS인 경우는 1000도씨에서 상당히 우수한 테트라오멀이 갖는 미분체가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정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BATRS인 경우는 이제 입자 크기라든지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엑스라드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 결과가 원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근본적으로 결절법이 단순하게 화학적인 본드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저 부분을 보셔야겠지만, 이게 이제 겔에 대한 그 BA 추가물질, 추가물질 혼합해서 생성된 겔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인데, 일반적으로 티타늄이 존재한다면 저주파스대에서 XR 분석 결과가 이제 하나의 피크와 해당이 되지만은 BATR였습니다. BA가 첨가되어 따라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피크로 분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리되게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그 생성된 미분체 하소 온도에 따른 FTIR 분석 결과인데,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한 피크가 영향에서 생성된 미분체로부터 이제 하소 온도 증가시키는 것과 거의 유사한 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생성된 겔에 대해서 BA와 TI가 큐빅상을 갖고 있는 BATRS랑 유사한 보관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성이 우수한 미분체가 생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스테이트가 KOC 영역 내에서도 결정이 완전히 이용화 돼가지고 스타냐랑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 결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계열 구조가 이제 큐빅상의 BATRS랑 유사하다. 그런데 마이너스 모드가 이제 모노덴 데이터, 물론 이제 데이터는 뺐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마이너스 데이터가 이제 본드 결합 경우가 이제 끊어지는 형태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가장 좋은 반응 조건이라, 물론 이제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작은 미분체가 좋겠지만, 모노디스퍼스한 분야라든지 결정성을 포함하면은
45도씨 숙성을 시키고 45도씨에서 반응을 시키고 3도로만 정도의 기준을 초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거든요. 인체성장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갤레이션 과정에서 생성된 겔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미분체의 음질에 의해 가지고 수준이 있다가 생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